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립니까? 예. 김남열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뭐 별도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다 잘 아시는 분들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체 이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른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평화, 그게 바른통일의 3대 조건인데 그것까지도 분명히 명시했으니까 이 단체는 저와 생각이 뭐 99.9%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 방안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헌법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 헌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통일 관련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헌법 제3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불법 점거한 우리의 영토다. 우리의 영토가 불법 점거 상태에 있으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야 하여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1조, 3조, 4조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줄여버리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함으로써 한반도를 민주공화국으로 완성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가 우리의 통일 방안의 목표입니다. 그 결과로서 남북한의 8천만 민족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 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45년 10월 출생인데 제가 지금까지 70년 이상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대부터 개발도상국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중진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대 이후에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는 인류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드디어 이명박 정부 때는 인류국가가 국정 목표가 됐습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인류국가 이런 여러 단계를 지난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걸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비약적 발전을 했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거기 하나를 더 붙이면 방공해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방공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게 이런 놀라운 문명 건설을 뒷받침한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70년 동안 잘 나가겠느냐? 속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성공 노선이 바뀌고 지금까지 성공을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바뀌고 해서 후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표는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비핵화라는 단어입니다. 저 이야기를 먼저 몇 가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유지용이 아닙니다. 적화 통일용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체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양쪽을 그대로 두고 연합제, 연방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음모입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뭐냐?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즉 민족 사이 정통성이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그리고 삶의 양식, 사회주의 독재식으로 살 거냐 자유주의 체제로 살 거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 남북한 대결의 본질입니다. 3대 세습 독재,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남한에 있는 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세력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3대 조건입니다. 김정일은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협상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데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습니다. 통일 논의는 북한에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야 그 정권과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이 아니므로 북한 인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이 민주화돼야 민주화된 북한 정권과 통일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상대로 통일 논의를 할 때 견지했던 중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부터 6.15선언, 14선언, 이번 4.27선언까지 다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다. 다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키면은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외교를 통한 폐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브라를 보고 독을 빼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갈 보고 독을 빼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누가 그 북한을 나라로 취급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대전제로 해가지고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요사이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두 개념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분명히 김정은이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기된 것이다. 남한에 핵이 없는데 뭐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든지 북한의 비핵화는 하든지 말의 차이지. 그거 북한의 비핵화를 해석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환상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환상, 신기루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신기루가 여론을 형성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신기루에 빠진 사람이 한국 언론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이 개념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먼저 속습니다.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거 무슨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통일론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잘못하면